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 생각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은 치매 대상자의 개인위생 돕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목욕인데요. 목욕에도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목욕을 시킬 때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강요하지 말고 그리고 목욕 과정을 단순화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치매 대상자에게 목욕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치매 대상자가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것에 대해서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매 대상자들은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미리 목욕물의 온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바닥이나 욕조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거 중요합니다. 욕조 바닥과 욕실 바닥에는 꼭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서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치매 대상자를 욕실 내에서 혼자 머무르지 않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욕을 하기 전에 모두 준비된 한 후에 목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실시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치매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옆에서 부축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죠. 네. 그 다음에 돕는 방법을 보면은 목욕을 준비를 하면서 치매 대상자가 해야 할 일을 한 가지씩 제시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전에 목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여기 수건이 있습니다. 이제 단추를 푸십시오. 일어서세요. 팬티를 벗으십시오. 이제 창소에 들어가십시오. 이 한 가지씩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물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으시면 작은 그릇에 물을 떠서 장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욕조에서 미끄러지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욕조 내에 적당량의 물을 받아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적당량의 물은 어느 정도는 발목 정도 높이를 물을 미리 받아 놓고 그 다음에 대상자를 욕조에 들어가게 하고 조금씩 채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운동 실조증이 있는 치매 대상자는 넘어져 가지고 다칠 수가 있으니까 샤워보다는 욕조에서 목욕하는 것이 안전하고요. 그리고 샤워 시설에 없으면은 샤워실 내에 지지대를 설치해서 목욕 의자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죠. 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피부가 접혀지는 부위는 잘 씻겼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목욕을 한 후에도 물기를 빨리 닦아주고 목욕 후에 피부 상태 관찰하도록 하고 이제 그러면서 로션 같은 거 해주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구강위생이 있습니다. 구강위생. 기본 원칙을 보시면 부드러운 치수를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치약은 삼켜도 상관이 없는 어린이용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의치를 끼고 계시는 분들은 하루에 6시간이나 7시간 정도 제거하고 그리고 잇몸에 무리가 주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의치가 잘 맞지 않으면은 치과 의사에게 교정을 의뢰해야 되고 그리고 치주에 염증이 생겼는지 자주 관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편마비가 있는 치매 대상자는 음식물이 한쪽에 모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모여 있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 구강관을 해줘야겠죠. 그죠? 네. 그리고 누워서 지내는 치매 대상자의 구강위생 관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칫솔이나 면봉으로 이와 이 사이를 잇몸을 닦아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부리가 긴 주전자로 입 아래쪽으로 50에서 60cc 정도 따뜻한 물을 넣도록 하고 입안에 물을 받아낼 그릇으로 대상자의 볼을 대고 밀착시켜서 입안에 물이 아래쪽으로 이 그릇 쪽으로 흘러내리도록 하는 것이 이게 누워서 지내는 치매 대상자 구강위생 관리입니다. 네. 그리고 돕는 방법을 보면은 일단은 필요한 도구를 세면대 위에서 순서대로 가지런히 준비를 시켜 놓고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대상자가 치수질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옆에서 한 동작씩 시범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양치한 물을 뱉지 않는 경우는 입안에 칫솔이나 숟가락을 넣고 말을 건네서 물이 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양치질을 할 수 없는 치매 대상자에게 양치질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요.
그리고 물치약이라든지 2% 생리식염수를 적신 꺼즈로 감은 서랍자라든지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에 묻혀서 치아와 잇몸을 입안을 닦아서 치석 생성을 예방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의치는 매일 치매 대상자가 가장 협조 잘할 수 있는 시간에 택해서 닦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의치 변형이 되지 않도록 의치 보관 용기에 물에 담가서 두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치아가 없는 치매 대상자는 식후에 물이나 차를 마시게 해서 입안을 깨끗이 헹구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옷 입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기본 원칙이 있는데 치매 대상자에게 깨끗하고 계절에 맞는 옷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치매 대상자들은 몸에 꼭 끼지 않는 옷, 빨래하기 쉬운 옷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색깔이 요란하지 않고 장식이 없는 옷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시간이 걸려도 혼자 입도록 격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서 옆에서 지켜보고 서서 입도록 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입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돕는 방법을 보면 치매 대상자가 옷을 순서대로 입지 못하는 경우에는 속옷부터 입을 수 있도록 순서대로 옷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옷을 입혀줄 경우에 치매 대상자도 옷 갈아입는데 참여하고 있다고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치매 대상자가 옷 입는 것을 거부하면은 다투지 말고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하거나 아니면 목욕 시간을 이용해서 입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추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추 대신에 접착천 있죠? 찍찍이 같은 거, 그것으로 여미는 옷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뒤바꿔 입어도 무방한 옷을 입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이 아니라고 하는 옷 라벨에 이름을 써둠으로 해서 본인 거라는 걸 알게 하고요. 네. 그리고 치매 대상자의 의복 착용의 특징을 보시면 치매가 진행되면은 시간과 장소, 상황에서 적절한 옷을 선택하기가 어려웁니다. 겨울임에도 반바지를 입으려 한다든지 아니면 더러워진 속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거에 맞춰서 그리고 기분에 맞춰서 잘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그 다음에 대상자들의 운동 돕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본 원칙이 있는데 우선은 대상자가 현재 할 수 있는 운동 기능이 얼마 정도인지 운동 요령을 평가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와 같이 라포 형성이 된 다음에 친숙해진 다음에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집 주위를 산책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정도라면 다양한 운동이 가능한데요. 그렇지만 혈압이 높거나 심장에 병 있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꼭 사전 점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심장에서 먼 쪽부터 멀고 그리고 큰 근육인 팔다리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진행하도록, 그래서 운동은 심장에서 멀고 작은 근육이 아니라 큰 근육에서 팔다리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시작하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운동량은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운동 도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시설장애나 간호사에 즉시 알리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돕는 방법을 보시면 첫 번째는 대상자가 즐거워하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산책이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운동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신발 같은 거, 굽이 낮고 편안한 신발, 그리고 부드럽고 흡수성이 좋은 양말을 신고 그리고 서서히 걷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으면서 일정한 순서대로 풍경 등을 말해주고 혼란을 막고 초조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치매 대상자라면 앉는 자세보다는 선 자세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치매 대상자가 스스로 운동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바로 이어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안전과 사고 예방 그리고 문제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행위계가 포함된 성희롱의 유형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성희롱도 구분이 돼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야한 농담하기, 성적 관계를 회유하기, 성적인 정보 유포하기. 우리 성희롱에는 언어적 행위와 육체적 행위, 그 다음에 시각적 행위가 있는데 우리 보시면 여기서는 음란한 농담이나 언어적 행위는 음탕하고 상스러운 얘기를 한다든지 애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를 한다든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한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행위, 이거는 언어적 행위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야한 농담하게 했으니까 여기 답은 언어적 성행위가 되고요. 언어적 행위. 그 다음에 육체적 행위라는 입맞춤을 한다든지 포옹을 뒤에서 껴안게 신체 접촉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각적 행위라는 것은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낙서, 음란물,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가 있고요. 직접 또는 팩스, 그 다음 컴퓨터 등을 통해서 음란한 편지나 사진 등을 보내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게 시각적 행위가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을 준수한 사례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양보호사 판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절대 안 되죠. 네. 그리고 서비스 제공 기록 중 업무 수행 직후에 기록하였다. 이거 좋으네요. 그죠? 서비스의 우선순위는 요양보호사 임의로 정하였다.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사례 팁을 받았다. 서비스 시간 변경 신청 시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네, 이거는 뭐냐면 준수 사항인데 우리 대상자들한테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서비스가 끝나고 나서 제공 기록지 업무 수행 직후에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판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우선순위 같은 경우로 요양보호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설적이나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해서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대상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사례 팁, 이거는 하지 않아야겠죠. 네. 서비스 시간 변경 요청 시 조정할 수 아니죠. 시간이 며칠 전이라든지 일주일 전이라든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서로 시간을 조정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하시는 거 좋고요. 그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장기 요양 등급 장기 요양 3등급 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사정하면서 본인 부담감을 감면해 주지 않으면 다른 기관으로 옮기겠다고 할 때의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이라고 했네요. 그렇죠. 이거는 요양보호사의 윤리문제 사례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보통 이것은 뭐예요? 답이 뭐냐면 본인 부담금 할인은 노인 장기 요양 보호의 위반이라고 설명해 주셔야겠죠. 그죠? 불법 행위임을 말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본인 부담금 할인 같은 것도 노인 장기 요양 보호의 법에 저촉된다. 위배. 여기에 그냥 위배라고 할게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거 이외에도 복지용구를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 부담 할인하고 추가로 부담시키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 지금 여기 설명 것처럼 어려운 데서 본인 부담 감면해 달라고 한다든지, 뭐 다른 그래서 다른 기관으로
옮기겠다고 협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노인 장기 요양법의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번 보시면 대상자가 하루 종일 사용하여 젖은 일회용 마스크를 보호자가 아깝다며 빨아서 재사용 달라고 요구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 이것도 윤리문제 사례가 있었죠. 이와 비슷한 문제가 전에 몇 번 나왔었는데 보호자가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경우, 그런 문제 많았었죠. 그럴 때는 어떻게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쓸 수 없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새 기저귀를 갈아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줘야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다시 사용할 수 없다고, 마스크 효과가 떨어진다고 설명함으로써 재사용이 안 된다고 설명해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5번은 요양보호사의 지급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하였다. 자신의 업무 활동과 지도받은 내용을 점검한다. 그리고 대상자의 복지 연구를 저렴한 비용으로 안선해준다. 그 다음에 대상자에게 낙상사고 발생 시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처리한다. 서비스의 제공 방법이 확실치 않을 경우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하는 거 이런 거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대상자의 자신의 업무 활동과 지도받은 내용을 점검한다. 이거 답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복지연구 저렴한 비용, 이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비용 같은 거. 그리고 대상자의 낙상사고 발생 시 요양사 판단 아니죠. 낙상사고 발생할 때는 직접적으로 바로 시설장에 알려서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고요. 서비스 제공 방법이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동료 요양, 이건 안 됩니다.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누구한테, 시설장이라든지 간호사한테 물어봐야겠죠. 상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오늘은 또 5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같이 하도록 5문제나 10문제 정도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